자, 이번 시간 전세권에서요. 전세권 처분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여보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강의에서는 여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자, 지금 보실 때는 전세권의 처분 부분입니다. 전세권은 본질이요. 본질이 물권이요, 채권이요? 물권. 임차권은 채권. 다르죠. 그래서 전세권이 물권이기 때문에요. 갑의 부동산을 을이 전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전세권이라는 물권이 생기게 되고, 이쪽은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전세권을 처분할 수 있겠느냐. 물권이라는 거는 본질상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소유권,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죠. 내 전세권, 물권이죠. 내 마음대로 처분해서 딴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 거야. 넘겨줄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을이 전세권을 계약 기간 중에요. 계약 기간 중에 뭐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세권을 처분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이때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거 이렇게 A에게 내 전세권을 처분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처분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저 주인한테 설정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네, 안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관건이에요.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만약에 얘가 임차권이라면 주인한테 뭐를 받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임차권을 양도전대할 수 있거든요. 동의 없이 양도전대하면 주인은 계약을 해지해서 내칠 수 있어요. 세입자를. 그런데 말이죠. 이 전세권은 물권이거든요. 물권인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때는 설정자한테 허락이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쟁점. 설정자, 주인이죠. 주인한테 동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도 되옵니다. 주인의 뭐가 없어도 돼요? 동의 없이 할 수 있어요. 동의 없이. 동의 없이 뭐 할 수 있음? 처분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양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단 조심할 거는요. 만약에 주인이 계약서에다가 전세 놓을 때 계약서에다 뭐라고요? 처분 금지 특약을 넣어버리면 주인이 무슨 금지 특약? 처분 금지 특약. 처분을 뭐 하는 거? 하지 마라. 전세권 처분하지 마라. 이거 금지 특약 집어넣어요? 못 집어넣어요? 특약에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처분 금지 특약을 집어넣으면 이 특약은 법적으로 무효, 유효다. 이거 유효다. 이걸 등기를 해놓으면 얘는 처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가 처분할 수 있다는 말이 이런 금지 특약이에요. 전세권 금지 특약, 처분 금지 특약이 없으면, 특약이 없으면 얘는 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동의 없이도 주인한테 동의 없이 이렇게 동의 없이도 뭐 할 수 있습니다. 양도나 전전세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처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처분 금지 특약은 무효, 유효다. 이런 특약이 없다면 주인의 뭐 없이요? 동의 없이도 양도나 처분할 수 있다. 이때 전세권을 처분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첫째, 전세권을 을이 A에게 양도하는 거. 양도. 양도는 을이 여기 전세권 가지고 있다가 전세권을 A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 이게 만약 3년이다. 3년인데 전세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넘기고 이민을 가버리는 거예요. 넘겨주는 사람을 양도인이라고 그러죠. 이쪽을 양도인. 이 할머니가 전세를 가지고 살고 있다가 전세권을 누구한테요? A한테. 이 신혼부부한테 넘겨주는 거죠. 넘겨주고 이민을 가버리는 거예요. 아들 따라서. 이게 양도. 여기는 양도인. 넘겨받은 신혼부부. 이 신혼부부는 양수인. 여기는 양수인이라고 그러면 되겠죠. 뭘 넘겨받았죠? 신혼부부는? 할머니의 전세권. 전세권 자체를 넘겨받은 거예요. 이걸 양도라고 그래요. 양도. 양도할 때 주인한테 동의를 받아요? 안 받아도 동의 없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게 을이 살 거를 누가요? 신혼부부가 사는 거 똑같은 거죠. 사람이 들어와 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양도를 하면 전세권을 이렇게 양도해버리게 되면 양수인이 신혼부부가 할머니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거죠. 그럼 이 전세금이 만약에요. 이 계약기간이 만약 3년이었다. 이 3년 기간 중에 넘기는 거죠. 기간 중에 넘기는 거예요. 그럼 전세금이요. 전세금 1억이는 거. 전세금 1억은 할머니가 낸 거잖아요. 주인한테. 할머니가 낸 전세금을 누가요? 신혼부부가 인수한 거니까 이 계약이 끝나게 될 때 3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게 되면 이 전세금 1억은요. 1억은 누구한테 내줄까요? 주인이, 설정자가. 할머니한테 받았지만 이 권리를 누가 인수한 거니까요. 신혼부부가 인수했으니까 누구한테? 신혼부부한테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요. 설정자가 누구한테요? 양수인한테 전세금 1억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한테. 그래서 양도인의 지위를 누가요? 양수인이 차지한 거예요. 양도인 자리는 누구한테? 양수인에게 이전한 거죠. 이걸 양도라고 한다. 그 전세금을 저 설정자가요. 설정자는 누구한테? 양수인한테 전세금 빼주게 되는 거예요. 양수인한테. 그래서 양수인하고 누구하고? 설정자하고 양수인하고 둘이 이제 주인하고 세입자 관계가 이렇게 대립적으로 생기게 되는 거죠. 이때 조심할 거는 양도에서 꼭 하나 기억할 거는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양도를 할 때, 이렇게 전세권을 양도할 때는 이 전세금 있잖아요. 할머니가 받게 될 전세금 1억 있죠. 1억에 대한 전세금 반환 채권. 나 전세금 받을 거 있어. 얼마 받을 거 있어? 주인한테 계약 끝나면 1억. 3년 뒤에 1억 받을 채권 생겼어. 전세금 반환 채권 있죠. 이 채권도 어떻게 해야 돼? 이쪽으로? 같이 넘겨주는 거 같이. 양도에서 꼭 기억할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전세권을 양도하면 이렇게요. 할머니가 전세권을 이렇게 양도하게 되면 뭐까지요? 전세금 반환 채권 있죠. 1억도 같이 이전하는 거예요. 1억도. 1억의 반환 채권. 1억이라는 전세금 반환 채권도 누구한테요? 신혼부부한테 같이 넘겨주는 거예요. 같이. 이 채권, 반환 채권을 양도인,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1억의 채권을 누구한테? 양수인한테 같이 이전한다. 그래서 전세권을 양도할 때는 뭐 하고요? 1억의 채권, 전세금 반환 채권도 같이 수반해서 이전한다. 수반해서. 1억의 반환 채권도 어떻게 합니다? 같이 이전하는 게 원칙이다. 같이 이전. 그 말은 뭐냐? 전세권은 신혼부부한테 넘어갔는데, 전세금 쪼는 일로 넘어갔는데, 전세권은 집을 쓰는 거죠. 집을 쓰는 게 전세권. 근데 채권은요. 채권은 을에게, 할머니한테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채권은 을에게, 전세권, 집 사용하는 거는 신혼부부. 이렇게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다? 같이 이전하는 게 원칙이다. 이게 원칙이다. 그럼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죠? 원칙이라는 거는 예외가 있다는 거죠. 예외가. 그래, 그 예외를 지금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예외가 조금 까다로우니까. 자, 불명 할머니가 계약 기간 중에 호주로 이민 가려고 그래. 아들이 이민 간대. 그래서 같이 가려면 전세권 넘길 때 못 가죠. 채권도 같이 넘기면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채권은 여기다 두고요. 채권은 두고 뭐만? 전세권만 넘길 수 있을까? 이렇게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채권은 여기다 내버려 두고 전세권만 얘한테 넘기는 거.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요? 다음과 같이. 자, 그래 맨 밑에 볼게요. 321페이지 맨 밑에 조문 하나 먼저 보고 가요. 307조 별표. 전세권 양수인. 양수인은 신혼부부죠. 설정자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양도인과 똑같은 권리나 의무를 부담하게 돼요. 그래 할머니 자리를 누가 차지해요? 양수인. 양수인하고 주인하고 대립적인 상태가 된다. 별표. 이게 양도죠. 이때 뒤로 넘어가면 동그라미 2번의 별표. 동그라미 2번. 전세금 반환 채권. 채권의 동그라미야. 1억. 그 1억과 전세권은 분리양도가 돼야 한대요. 분리양도할 수 없다. 별표. 원칙이죠. 원칙이라고 써요. 원칙. 근데 이 3번이 그 예외입니다. 2번이 원칙, 3번은 예외 이렇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2번은 원칙, 3번은 예외. 그게 빠져 있어요. 빠져 있어요. 자, 그 3번은 어떻게 하느냐? 3번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할머니가 사채를 썼다고 해볼게요. 사채. 나 사채 빌려서 얼마를요? 1억이나. 왜?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심심해가지고 어느 날 카지노 한번 땡겼더니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할머니가 틈만 나면 가서 카지노를 땡긴 거지. 이렇게 카지노를. 제가 아는 분도 1년에 3개월은 저 필리핀에 가가지고 이거 땡기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더라고요. 그건 그만큼 여유 자산이 있는 거죠. 여유 자산. 땅도 있고 집도 있고 그밖에 여유 자산 많으신 분. 이분은 뭘 믿고 가서 이렇게 땡겼을까요? 뭘 믿고 가서? 이 사채업자. 이가 이제 신혼부부가 아니라 사채업자라고 한번 살짝 바꿔놓어 볼게요. 사채를 땡겨 쓴 거예요. 사채를. 그때 사채업자가 빌려준 돈이 1억이야. 1억. 그러면 사채업자는 이 할머니한테 갚으라고 그러죠. 사채 땡겨 쓴 거 갚으라고. 이때 할머니께서 갚을 돈 없는데요. 나 갚을 돈 없는데요. 그때 이쪽에서 사채 빌려주신 분이 뭐라고요? 너 있잖아. 뭐 있다고요? 1억 채권 있네. 1억 채권. 아, 그런데요. 그 돈은 말이죠. 그 돈은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언제 나와요? 3년 뒤에 나오는 돈인데요. 그랬더니 사채업자가 뭐라고 그래요? 알았어. 내가 해결할게. 그러면 그 채권을 나한테 넘겨. 채권 일로 넘기라고. 채권을 넘겨. 나 살아야 되는데요. 살아. 언제까지? 3년 될 때까지 네가 살아. 그 집에 살고 이 집에 살아. 오케이. 그럼 전세권 그냥 있잖아. 그죠? 그럼 뭐만 넘겨요? 채권만 일로 넘기는 거야. 언제? 지금 넘겨. 채권을 넘겨주는데 그 돈은 언제 갚아? 돈은 언제 받게 돼? 얘가. 돈은 언제 받게 돼요? 3년 뒤에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채권을 사채업자한테 넘기는 거예요. 언제 넘기는 거예요? 지금 넘기는 거야. 지금. 계약 기간 중에 넘기는 거예요. 왜요? 사채업자가 갚으라고 막 압박을 가하니까 채권을 일로 양도한다. 사는 건 누가 살고? 할머니가 살고. 그럼 전세권은 할머니에게. 채권은 누구한테? 사채업자에게 이전이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요? 전세권과 할머니에게 있는 전세권, 집을 살고 있는 게 전세권이죠. 채권은 누구한테? 사채업자에게 넘겨준 거예요. 어떻게 해요? 1년 뒤에 빼가라고요. 1년 뒤에 1억 빼가라고 얘한테 넘겨주는 거야. 그러면 채권 1억은 누구한테 있어요? 여기에 있지, 여기. 채권은 사채업자에게, 전세권은 을에게, 할머니에게. 그러면 전세권과 채권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요. 분리가 돼 있다. 이게 분리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3번입니다. 아주 재밌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여러 번 언급이 됐어요. 그 3번 판례 볼게요. 전세권이요.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전세권하고 분리해서 전세금 1억에 반한 채권을 양도해서 줘요, 못 줘요? 줄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장래의 밑에다 예외, 옆에다 예외. 장래 전세권이 뭐하면? 소멸하면. 장래 전세권 소멸이 뭐예요? 기간이 만료되면 쓰세요.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죠. 그거를 어떻게 해요? 조건부로 사채업자에게 넘겨줄 수 있다. 말은 어려운데요. 쉽게 풀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판례가 말하는 장래부터 연결하면 장래 전세권이 뭐 할 때 소멸하는 경우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할머니한테 발생하죠. 1억의 채권이. 그죠? 언제 생겨 이게? 지금 생겨요? 끝나야 생겨? 끝나면 청구권 생기죠.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지금 넘겨줄게. 왜? 나 못 살게 괴롭히지 마라. 내가 이거 지금 넘겨줄게. 그때 빼가. 1억을 그때 빼가. 지금 빼가는 게 아니라 그때 빼가. 언제 빼가? 3년 뒤에. 그래서 A가 사채업자가 계속 할머니를 닥달하니까 할머니가 어떻게 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채권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걸 넘겼다고. 언제? 기간 중에. 계약 기간 중에 넘긴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 기간 중에. 계약 기간 중에 뭐라고 그런 거예요? 채권 내가 넘겨줄게. 나 좀 살려줘. 괴롭히지 마라. 채권 넘겨줄게. 이로 너한테. 그럼 채권은 여기에. 사는 건 내가 살고. 돈을 언제 받아? 돈은 계약 끝나면 받아. 그래서 기간 중에 계약 끝난 거예요. 기간 중에 할머니가 사채업자한테 넘겨준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끝나면 1억 가져가. 계약 끝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1억 어떻게 하라고? 주인한테서 빼가. 1억 빼가. 세요. 이거를 학문적인 용어로 환원시켜 놓으면 이렇게 어려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장래의
전세권이 장래의 전세권이 뭐하면 소멸하게 되면 할머니한테 뭐가 생겨? 1억에 대한 반환 채권이 생기죠. 그 채권을 어떻게 한다고요? 끝나면 빼가라고 한 거야. 끝나면이 뭐야? 조건부로 양도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조건부 양도라고 그래. 조건부로 1억의 채권을요. 1억의 채권을 뭐 할 수 있다고? 양도할 수 있다. 그래, 거기다 사건 이름을 써주세요. 사건 이름을 뭐라고요? 조건부 양도 케이스요. 조건부로 1억을 양도한 케이스. 끝나고요. 기간 중에 할머니가 계약 기간 중에 이 1억의 채권을 조건부로 양도했다. 조건부로. 어떻게 양도했대요? 조건부로 1억을 양도한 케이스. 그럼 채권은 A에게, 전세권은 을에게 분리가 될 수 있더라. 오케이, 아주 특이한 거. 자, 그래서 전세권 처분해서 2개 기억을 하실게요. 2개. 전세권의 처분해서 첫째요. 동의 받아요? 아니요. 동의 없이 돼요. 양도할 때 동의 없이 되죠. 이때 여기를 양도인, 여기 양수인. 그럼 누구 자리를? 양도인 자리를 양수인이 차지한다. 2번. 이때 보통은 전세권하고 채권은 어떻게 한다? 같이 이전하는 게 원칙이죠. 같이 이전이. 그죠? 근데 예외가 있다. 예외. 언제? 조건부 케이스. 조건부 양도 케이스. 4가지요. 전세권 양도에서 4가지 정리하시고 가십니다. 다음. 전세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한 케이스 볼게요. 저당권 설정. 우리 전세권 가지고 은행 가서 대출 일으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왜요? 전세권이 있다는 거는 전세금 등기부에 보면 전세금 1억 이게 등기부에 뜨죠. 이게 있으니까 이 1억을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를 내줄 수가 있게 되죠. 왜? 등기부에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전세권에다 뭐를 설정했다는 거죠? 저당권을. 전세권 목적으로 뭐 설정했어요? 저당권을 여기다가 전세권 목적 저당 설정이라고 그래요. 저당 설정. 예. B은행 앞으로 저당권이 생겼습니다. 융자를 1억을 빼줬어. 1억을 이렇게요. 은행은 그럼 뭐를 믿고요? 전세금 있죠. 저 전세금 등기부에 있죠. 1억을 믿고요. 이거 믿고 얘한테 융자를 빼준 거죠. 그래서 전세권 목적 저당권 설정이 된 거예요. 이거를 전세권 목적 저당권이라고 그래요. 거기요. 전세권 목적 저당권에 밑줄이요. 우리 지상권 목적 저당 설정 되죠. 마찬가지로 전세권 목적 저당권도 돼요. 안 되는 거는 지역권이죠. 지역권에는 저당 설정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요? 법에 규정이 없어서. 이때 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이게 사라지게 되면 이 저당 잡은 은행은 어떻게 이 실행을 시킬까요? 실행을 어디다 할까요? 전세권에다 담보를 자꾸 융자해 줬는데 전세권이 소멸했단 말이죠. 그럼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사라진다. 전세권은 사라지는 거예요. 언제 사라져요? 기간이 만료될 때. 이때 이 전세권은 말소 등기 안 해도 사라지는 거예요. 등기해야 돼요? 말소 등기 없이요? 등기 없이요. 나는 사라져. 뭐라고 하면서 사라져? 등기 없이 나는 사라지는 거야. 얘가 한 말이야. 전세권자가 한 말. 등기 없이 나는 사라져. 187조죠. 시험 문제.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사라질 때는 뭐를 안 해도 돼요? 등기 없이 사라져요. 기출문제예요. 그럼 은행은 이 저당권자 은행은 이 전세권에다 압류를 때려요? 못 때리죠. 왜요? 사라졌는데. 그래서 은행은 여기다가 압류를 못 때리니까 그럼 전세권에 대신 남아있는 게 뭐죠? 대신 남아있는 거? 1억의 채권. 여기다가 압류를 때리는 거야. 은행은. 따라서 저당권자 은행은 전세권에다가는 실행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실행 못한다. 실행 불가. 실행을 여기다 할 수 없어요. 왜 못해요? 이거는 전세권이 뭐해서 사라져서. 그럼 어디다 실행을 해요? 전세금 채권에다 여기다 실행을 한다. 여기다 실행을 시켜. 여기다 실행시켜. 어떻게 시켜요? 전세금을 압류를 걸면 돼. 여기다 압류해가지고 때리면 돼. 압류 때리면 돼. 압류해서 1억을 압류해서 네 돈 어떻게 해요? 1억을 우선 변제받아. 다른 애보다 먼저 배당받으면 되죠. 우선 변제권이 있다. 우선 변제.
그럼 은행은 뭐 대신에요? 전세권 대신에 뭐를? 채권에다가 압류를 해서 자기 돈을 빼먹을 수 있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물상대위. 뭐 대신에? 전세권 대신에 어디다? 채권에다가. 꽁 대신 닭이죠. 꽁 대신 닭. 전세권 대신에 채권에다가 압류를 때려가지고 자기 돈을 빼가는 권리를 물상대위라고 부릅니다. 물상대위. 이 두 단어가 아주 중요한 맥. 첫 번째, 너 저 어디다 실행을 해? 전세권에다. 노노노노노노. 여기다 실행할 수 없지. 왜 할 수 없어? 사라졌으니까. 사라졌으니까 여기다 할 수 없지. 그럼 어디다 실행해? 전세금 반환 채권에다가. 채권에다 실행을 하는 거죠. 어떻게? 압류해가지고 하면 되죠. 압류.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물상대위가 인정된다고 그래요.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뭐 대신에? 전세권 대신에 1억의 채권에. 전세권 대신에 어디다 실행을 해? 어디다? 1억의 채권. 이 법리를 무슨 법리? 물상대위의 법리요. 물상대위의 법리. 별색이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주인은요. 주인 입장에서는 뭐를 빼줘야 돼? 전세금을 빼줘야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되죠. 이 전세금 1억을 누구한테 빼줄 거냐 이거죠. 전세금을 누구한테 빼줄 거냐. 압류가 들어오면 은행한테 빼주면 되는 것이고요. 압류가 안 들어오면 누구한테요? 우리 할머니한테 주면 되지. 따라서 이 주인은 압류가 없다면 전세금에 대해 압류가 아직 안 들어왔다면 누구한테요? 을에게, 할머니한테, 전세권자에게 빼주는 것이고요. 압류가 들어왔다 치면 누구한테? 은행 앞으로 돌려주면 되겠다 이거죠. 오케이. 물상대위 끝. 자, 전세권 목적 저당권에서 1번 실행은 어디다 한다? 전세권이 아니라 전세금 채권이다. 2번 어떻게 실행을 해요? 압류를 해서 실행해. 압류. 어디다 압류를 해? 채권에다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물상대위의 법리라고 그런다. 물상대위의 법리. 오케이. 두 가지 기억하실게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별표 볼게요. 3번에 별표하고요. 기억. 용익물권적 전세권은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다가 실행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별표. 왜 없어요? 사라져서. 등기 없이 사라지니까 쓰세요. 등기 없이 사라져. 뭐가요? 용익물권적 전세권은. 니은 전세권 설정자는요. 주인이죠. 그럼 전세금 빼주는 상황에 내몰리는데 누구한테 빼주게 되느냐? 전세권자에게 빼준다. 별표. 디귿. 저당권자는 물상대위 규정에 의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뭐를 걸어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거나 제3자의 강제 집행 절차에서 뭐를 요구하면 돼요?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다 쓰세요. 디귿에다 쓰세요. 뭐 대신에? 전세권 대신에. 전세권 대신에 어디다? 전세금에. 전세권 대신에 전세금에다. 전세금 채권에다. 전세권 대신에 전세금 채권. 전세권 대신에 전세금 채권이죠. 꽁 대신 닭. 여기서 압류. 이거를 압류해서 돈을 빼가는 권리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물상대위의 법리라고 그래요. 아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처분의 두 번째 됐어요. 전세권 처분의 첫 번째는 양도 문제. 두 번째는 전세권 목적 저당권. 세 번째는요. 전전세 문제 되겠습니다. 전전세. 자, 전전세 만나보실게요. 자, 우리가 양도는 할머니가 전세 살다가 저렇게 살다가 아들이 호주로 이민 간다니까 따라서 가는 거죠. 그럼 전세권을 여기다 내버려 두고 여기다 두고 전세권을 이렇게 넘기는 거죠. 이렇게 신혼부부한테 넘기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양도라고 그랬어요. 그럼 을의 지위는 나가고요. 여기는 이탈이 되는 거죠. 여기는 이탈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탈이 되고 이 자리를 누가 차지하는 거죠? 신혼부부가 차지하는 게 양도였다면 전전세는요. 그게 아니야. 전전세는. 양도는 할머니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예 이 자리를 빼 나가는 거죠.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탈하는 걸 양도라고 그래요. 근데 전전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전세는 할머니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전세는. 내가 2층짜리 빌라를 할머니가 세를 얻었어요. 2층짜리 빌라를. 근데 너무 적적하고요. 밤만 되면 무서워. 혼자 사니까. 그래서 세를 놓은 거죠. 세를. 1층은 할머니가 을이 전세를 살고요. 을이 전세를 살고 여기다가 2층을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를 그냥 두니까 적적하고 무섭고 그래가지고 2층을 신혼부부한테 세를 놓았다. 그래서 A가 여기를 할머니한테 세를 얻어가지고 들어온 거야. 이거를 전전세 구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전전세 구조는 이 A가 신혼부부가 누구랑 계약을 한 거야? 전세 계약을. 전세권 설정 계약을 누구랑? 할머니랑 한 거죠. 할머니랑. 주인하고 한 게 집주인이랑 한 게 아니죠. 이게 전전세 구조입니다. 나도 전전세 구조는 이 할머니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있는 할머니가 이 방 일부나 아니면 한 층을 세를 놓은 거를 전전세라고 그런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전세권자가 이탈하면은 양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전전세는 이탈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야? 할머니가 그냥 살면서 세를 딴 사람한테 또 놓는 거를 바로 전전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전전세는 이런 구조가 성립이 돼요. 주인하고 이 할머니하고는 뭐가요? 원전세 구조가 먼저 하나 있는 거. 원전세. 전세금 3억에 계약 기간도 3년. 이걸 원전세. 그럼 여기는 원전세 설정자. 할머니는 그럼 뭐라고? 원전세 세입자. 원전세권자 세입자. 여기는 원전세 설정자 세입자. 전세권자. 근데 할머니가 이걸 어떻게 했어요? 또 세를 놨어. 또. 나가 혼자 못 살겠어. 무서워서. 강아지도 늙어가지고 힘도 없고 얘가 지켜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신혼부부를 데려다가 여기다 세를 놓은 거죠. 여기를 전전세라고 그러죠. 전전세 구조. 2층만 놓은 거니까 이거는 1억이다. 1억이고 기간도 몇 년? 예, 1년 계약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전전세 구조. 그럼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전전세 설정자. 여기는 전전세권자. 전전세 설정자, 전전세권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이중의 지위를 가지고 계세요. 왜 이중이에요? 주인한테는 전세권자고요. 할머니가 주인한테는 전세권자, 세입자죠. 근데 저 신혼부부 입장에서 보면 이분이 뭐예요? 전전세 설정자. 세를 놓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할머니는 이중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전세권자의 지위와 원전세권자이고 전전세 설정자가 된다. 그래서 전세 구조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이중의 구조가 있는 게 바로 전전세입니다. 원전세 있고 또 뭐가 있고요? 전전세 있고 두 가지 구조, 두 가지 전세가 이 안에 있는 게 전전세 구조. 이때 그럼 이 신혼부부는 누구로부터 세를 얻은 거예요? 할머니한테 세를 얻은 거죠. 얼마에? 1억에. 계약기간 얼마? 1년. 왜냐? 이 전전세는 원전세를 초과할 수 없어요.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보다 적어야 되고 기간도 이거보다 짧아야 돼요. 그래서 전전세는 뭐 할 수 없다. 원전세를 초과할 수 없다. 너 말이야. 너는 이게 목권이야. 이 목권을 초과할 수 없는 거야. 전전세는 원전세를 초과 못한다. 원전세 초과가 금지됩니다. 그 다음 원전세가 끝나면 전전세도 어떻게 돼요? 예, 더 이상 존속할 수가 없어요. 이게 목권이니까. 목권이 원전세가 이게 기간 만료로 쪽나면 전전세도 쪽나는 거야. 그대로. 이때 신혼부부가 1억을 냈는데 이 할머니가 돈을 안 줘줘. 저 할머니가 왜요? 빠찡고 이거에 미쳐가지고 돈을 못 빼주는 거지 지금. 전세금 다 썼어 이거. 1억을 빠찡고 하느라고 다 써버리고 돈을 못 빼주잖아. 그러면 이 신혼부부는 살던 집은 경매를 쳐가지고 전세금을 빼가야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되죠. 이때 A는 저 집을 경매하려면 이 집이 누구 집이죠? 할머니 집이 아니라 누구 집이? 갑의 집이죠. 이 집을 경매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A가 전전세권자죠. 전전세권자가 이 집을 뭐 하려면? 경매하려면. 경매 요건입니다. 경매 요건은. 이 전전세만 1년 끝나서 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요? 원전세. 원전세 계약도 끝나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저 주인 집을 경매로 치고 들어갈 수 있다. 원전세하고 전전세가 어떻게 돼요? 둘 다 이게 어떻게 돼요? 소멸해야. 이게 소멸해야 경매를 치고 들어갈 수 있더라. 이런 논리가 생기게 되네요. 조심할 거는요. 이 전세권자가 할머니가 전세권자가 전전세 설정해도
전전세 설정에도 이 원전세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는 거지. 전세가 두 개 있는 게 전전세다. 이거 구별하실게요. 자, 그래서 전전세 한번 읽어볼게요. 전전세는 거기다 쓰세요. 옆에다 뭐라고요? 전세가 이중으로 성립하는 거. 전세가 이중으로. 뭐하고 뭐? 원전세 하나, 전전세 하나. 전세가 두 개, 전전세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전세 구조가 두 개 있는 게 전전세다. 자, 이때 308조 조문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나 임대 놨을 때, 전전세나 임대 놨을 때 밑줄이요. 이거 동의 받아요? 안 받아요? 똑같아. 동의 없이 하는 건 똑같아요. 할머니가 주인 동의 없이 허락 없이 하는 겁니다.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 전세권자는 할머니죠. 전세권자 할머니는 임대하지,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 밑줄이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 거기다 쓰세요. 천재지변,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안 한다? 부담한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한다. 그럼 책임을 거기다 쓰되 면한다, 면할 수 없다? 부담한다를 다른 말로 바꾸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무슨 말이요? 이게 이 건물이 할매가 여기 1층 살다가 2층을 어떻게 해서 신혼부부한테 지난달에 전전세 놨어. 전전세. 지금 여기요. 신혼부부가 들어와서 한 달 살고 있죠. 여기 할머니도 살고요. 반천도 나눠먹고. 이럴 때 이거 주인의 허락 없이 한 거죠. 동의 없이 전전세 놓은 거죠. 그럼 누구 집을? 남의 집을. 남의 집을 할머니가 신혼부부한테 전세를 놨다고. 전전세를. 이때 저 건물이 여기 포항 근처라서 지진 나가지고 붕괴됐다. 이거 지진으로 붕괴되었다. 어떻게 될까요? 지진은 할머니 잘못 아니죠. 근데 이거 전전세 놓을 때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요. 허락 없이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지진으로 붕괴가 돼도 할머니는 책임을 다 부담해요. 할머니가 책임을 다 부담해. 책임을 면해요? 면할 수 없어?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허락 없이 전전세를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허락 없이 전전세를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진으로 붕괴된 거는 뭐예요? 이게 불가항력이죠. 불가항력으로 일어난 거지만 할머니가 책임을 다 지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구별할 거는요. 만약에 할머니 을이 전전세를 안 놨다. 전전세를 안 놓은 상황이다. 1번. 이때 이게 지진 나서 붕괴되면 어떻게 돼? 할머니는 책임을 부담 안 해요. 아무 책임 없는 거예요. 왜요? 천재지변이잖아 이거. 그런데 이걸 뭐하면 전전세를 놓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할머니가 책임을 다 부담한다. 이게 308조 아주 특이한 거예요. 전전세에서 특이한 주문이 이거야. 이거 별표.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 누가? 전세권자가.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걸 무과실책임이라고 그래. 무과실책임 쓰세요. 과실책임이 아니라 무과실책임. 할머니가 덤탱이 다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오셔서 요건의 니은의 별표. 니은 별표. 그 다음에 효과의 니은 또 별표. 효과의 니은 디귿 별표. 그 다음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의 처분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셨어요. 세 가지를. 양도 문제, 전세 목적 저당 문제, 그 다음에 전전세 문제.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처분이라고 그래요. 처분. 셋 중에 하나 시험에 꼭 나온다. 객관식에. 성립에서 지문 하나, 기간에서 하나, 권리에서 한두 개, 처분에서 하나. 오케이. 이러면 5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객관식은. 자, 지문을 다 지금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이제 전세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 소위 옆에다 쓰대요. 특수한 효력. 전세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 옆에다 뭐라고요? 특수효력이라고 그래요. 특수효력. 특수효력에 304조하고 305조가 있어요. 앞쪽에 304조, 뒤쪽에는 몇 조? 305조. 뒤에 304조, 뒤로 넘어가 볼게요. 304조 있어요. 304조. 이건 뭐라고 그래요? 특수효력, 전세권의 특수한 효력 문제. 특수효력이 두 가지예요. 304조하고 몇 조하고 305조. 304조 문제, 305조 문제. 특수한 걸로 따로 하나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전세권의 권리는 크게 5개가 있었죠.
5개에다 플러스 알파죠. 그죠? 플러스 알파가 유익비 청구권 있고 경매권 있다고 그랬죠. 이게 플러스 알파예요. 전세권자의 특수한 효력 알파. 특수한 효력에 두 가지가 있어요. 304조하고 몇 조? 305조. 305조는 법정지상권 문제입니다. 304조는 더 특이한 거예요. 304조는 그림을 그려놓으시면 이해가 쉬워요. 보통요, 우리는 건물을 지을 때는 말이죠. 보통은 누구 땅에 건물을 지어요? 내 땅에 짓지, 당연히. 내 땅에 지는 거죠, 내 땅에. 그죠? 근데 이걸 조금 더 머리를 쓰면 내 땅 아니어도 건물을 세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임대 얻으면 돼, 임대. 세를 얻어, 세를. 빌려, 땅 빌려. 땅을 빌리는 거죠, 빌려서. 빌리는 거죠. 빌린다는 거는 임대를 얻거나 지상권을 얻는 거예요. 이게 빌리는 거예요. 빌려서 저기다 뭘 세우면 돼요? 건물 세우면 돼요. 계약 기간 동안 빌려 이거를. 여기 땅 500평을 내가 빌릴게. 임대료 500 아니면 1000 이렇게 계약을 하면 되죠. 빌려서 의리. 건물을 여기다 지으면 됩니다. 건물을 우리는 한 방 올렸습니다. 건물 하나를. 누가 올렸어요? 땅 사가지고요. 빌렸어요. 빌리는 거는 임차인으로 임대차로 빌리면 임차권이 생길 거고요. 지상권으로 빌리면 지상권이 생길 거예요. 어쨌거나 둘 다 뭐 한 거예요? 땅을 빌린 거죠. 이거는 임차권, 채권으로 빌린 거예요. 이거는 물권으로 빌린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을이 저기다가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자기 돈 들어가지고. 뭐를 지었는데요? 콩나물 공장을. 아, 이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콩나물 공장 사건이라고. 콩나물 공장을 지은 거예요. 콩나물 공장을. 우리가 저거 제가 계속 소개를 드렸어요. 이거 여러 군데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 이 사례가. 땅을 뭐 한 거예요? 빌려서. 누가 임차인이나 지상권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그 공장이 무슨 건물? 콩나물 공장 사건이라고요. 콩나물 공장 케이스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물권법 총론에서도 했어요. 계약법에서 또 나와요. 전세권에도 또 나오고 저당권에 또 나와요. 무려 4군데나 나와. 4군데나 이게. 콩나물 공장 케이스가 4곳이요. 4곳. 몇 곳에? 4곳에서 등장을 해요. 4곳에. 물권법 총론 한 번, 전세권 한 번, 저당권 한 번, 계약법 한 번. 4군데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시험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우리는 머릿속에 딱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뭐라고요? 콩나물 공장 케이스 그럼 이거야. 딱 뭐해서? 빌려가지고 임차인이나 지상권자가 건물 세운 거. 그럼 이 건물은 누구 거? 임차인 거지. 얘가 임차인이 지면 임차권자 거, 지상권자가 지면 지상권자 거. 을이죠, 을 거. 자, 이때 304조 주문을 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1항. 304조 1항.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 뭐 설정할 때?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의 가로요.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 그 건물이 무슨 건물? 콩나물 공장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할 때. 남의 땅을 빌려서 뭐를 졌어요? 건물을 신축했죠? 무슨 건물을? 콩나물 공장을. 을이 주인이죠, 을이. 주인이. 세를 놨다고, 세를. 누구한테? 전세권으로 세를 놨어요. A가 전세권자예요, 전세권자. A는 뭐를 얻은 거죠? 저 콩나물 공장을 세를 얻어버린 거예요. 그럼 얘는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이죠. 전세 놓은 건 A한테 결국은. 이걸 전세 놓은 거를 말 이렇게 어렵게 한 거예요. 땅 빌려서 을이 건물 져가지고요. 건물 져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를 운영하려고 하는 게 힘들어서 어떻게 했다고? 전세 놨다고 A한테. 그 A가 여기에 전세권으로 살고 있어요. 그 전세권의 효력은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은 무슨 건물? 콩나물 공장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 전세 놨다. 옆에다 써요. 전세를 놓았다.
누가? 을이. 누구한테? A에게. 이때 전세권의 효력은 어느 범위까지 미치느냐?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전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어디까지 미친다? 지상권하고 임차권에도 미친다. 밑줄이요. 이 전세권의 효력은요. 전세권의 뭐? 효력 범위는요. 어디까지 미친다는 거. 원래 전세권은 건물을 쓰는 거 아니야. 건물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효력이 어디까지요? 임차권이나 지상권에도 미친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파워는 그 효력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건물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지으려고 을이 어떻게 한 거야? 땅을 새로 얻었죠. 임차권이나 지상권으로 새를 얻어가지고 지은 거죠. 그래서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효력의 범위는 건물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요? 종물, 건물을 떠받치는 거.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게 뭐가 떠받치고 있어요? 임차권이나 지상권이 떠받치죠. 바로 여기에도 효력이 미친다. 임차권 또는 어디에? 전세권에도 미친다. (304조 1항) 다시 토지를 빌려서 임차권자가 지은 건물에 뭐를 놓으면? 전세를 놓으면 전세권의 효력 범위는 여기서 전세권의 무슨 범위? 효력 범위. 전세권의 효력 범위는 어디까지 미친다? 임차권이나 지상권에 미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 임차권이나 지상권은 건물을 떠받치는 거죠. 이 건물을 떠받치는 뭐예요? 이게 종된 권리다. 종된 권리에 효력이 미친다. 오케이. 종물이론이다. 제가 물권법 총론에서 권리의 종물 이론이라는 거를 강조를 했어요. 권리의 종물. 건물에 대한 콩나물 공장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효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요? 종된 권리인 어디요? 임차권이나 지상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무슨 얘기네 이게 무슨 얘기. 이걸 확장하면 이렇게 돼. 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 대한 무슨 효력? 저당권의 효력도 마찬가지로 어디까지요? 임차권이나 지상권에 미친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같이 그래도 두 개를 한 방에 때린다. 한 방에. 저 건물의 주인은 을이죠. 흥부가 땅 빌려가지고 건물 줬어요. 콩나물 공장.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콩나물 공장 운영이 어려워서 어떻게 해서 이걸 전세 놔버렸어. 그게 누가요? A가 건물에 전세 얻었죠. 그 전세권의 효력은 어디까지요? 임차권에도 미친다. 지상권에도. 전세권에도 미친다. 지상권이죠. 이게 지상권. 임차권이나 지상권에 미친다. 근데 이걸 건물을 저당을 잡혀도 똑같다. 건물을 은행에다 저당 잡혔다. 이 콩나물 공장과 은행 가서 대출 일으켰다. 9천만 원 융자 받았죠.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까지요? 임차권이나 지상권에 미친다. 못 갚으면 이 대출금을 못 갚게 되면 은행은 어떻게 해? 이 전세권을 이 건물을 경매하겠죠. 건물이 경매돼서 여러분이 낙찰받았다. 여러분이 내가 그럼 콩나물 공장을 내가 낙찰받은 거죠. 그럼 효력은 어디까지요? 임차권에도 미친다. 그 말은 나는 콩나물 공장만 인수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요? 임차권도 내가 인수한다는 거예요. 왜요? 종된 권리의 효력이 미치니까. 고로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든 저당권이든 그 효력의 범위는 이 건물을 누구 땅에다 지은 거예요? 내 땅이 아니라 임차권이나 지상권자가 지은 건물이죠. 토지를 임차해서 지은 건물이죠. 그때는 그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효력은 그 파워는 어디까지요? 종된 권리에 미친다. 이게 304조 1항. 종된 권리. 종물 이론에 쓰되고 있다. 종물. 아니 왜 건물을 전세 잡았는데 건물을 저당 잡았는데 효력이 임차권에까지 효력이 뻗치는 거야. 왜 뻗치는 거야 효력이? 종된 권리에까지 효력이 뻗친다. 별 3개. 두 번째.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누구죠? 흥부죠. 흥부는 전세권자의 동의, 전세권자의 허락이죠. 허락.
동의라는 게 허락이죠.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뭐 할 수 없어요? 소멸하게 할 수 없다. 즉 흥부가 이 전세권을 어떻게 하는 거? 이걸 포기하는 거. 이걸 지상권 포기하는 거 돼야 안 돼? 안 돼요. 이거를 뭐 하는 거? 을이 소멸하게 하려면 누구 동의? A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A의 동의 없이는 못한다. 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게 304조 2항. 1항은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나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야? 종된 권리에 미친다. 1항. 2항. 흥부가 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뭐 하려면 소멸이나 포기하려면 이걸 포기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이해 동의요. 이해관계에 있는 A의 동의 없이는 못한다. A 동의 없이 못해. 두 단어 304조 2항 됐습니다. 두 개를 꼭 기억하세요. 다음 법정지상권 문제 305조의 법정지상권. 자, 요거는 콩나물공장 케이스요. 콩나물공장 케이스로 1항 2항을 밟아내시면 되고 305조는요 법정지상권 문제입니다. 법정지상권. 이것도 그림을 통해서 접근하셔야 쉽습니다. 갑의 땅에 아버님께서 건물도 한 채 가지고 계셨습니다. 건물 주인. 근데 큰아들이 아버지 나 지금 사업하다가 잘못돼가지고 돈이 너무 급하게 필요하니까 돈 3억만 보내주세요. 아버지 3억만. 이거 나 못 갚으면 나 끝장나. 이혼도 할 거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건물을 전세를 놨어요. 얘가 누구? 건물 전세권이죠. 전세권자. 전세금 나서 그래 전세권 설정해서 3억 전세금 들어왔어요. 그 3억을 큰아들한테 넣어줘서 보내줬어. 급하게. 그럼 팔은 거예요? 전세 놓은 거예요? 이건 전세 설정한 거죠. 전세 설정. 여기는 주인 설정자. 여기는 전세권자. 이렇게 해서 3억을 만들어서 아들한테 보내줬죠. 그랬더니 아들이 6개월 뒤에 또 연락 왔어. 뭐라고요? 아버지 이번이 마지막인데 2억만 더 보내줘. 2억만. 이거 못 갚으면 나 파산이야. 파산. 그래서 아버님이 이번에는 땅을 매매했어요. 땅을. 이게 부모 심정이죠. 자, 집 전세 놓고 이번에는 땅 팔았죠. 땅 파는 거예요. 땅 팔아서.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건물을 전세 주고. 건물을 뭐 놓고 전세 놓고 나서 이번에는 뭘 파는 거예요? 땅 파는 거예요. 땅 팔아서. 땅 팔아가지고 2억을 아들한테 또 보내줬어요. 이 사건이야. 이 사건. 그러면 땅 주인이 갑에서 누구래요? 을로 바뀌죠. 얘가 세주인이죠. 토지의 세주인. 세주인을 우리는 뭐라고 바꾸면 돼요? 특별 승계인. 땅 세주인, 특별 승계인 앞으로 땅 주인이 바뀌었죠. 그런데 건물은 그대로 있죠. 건물은. 누구한테? 아버지 앞으로. 그러면 여기 볼까요? 토지와 건물이 매매할 때 동일인이었죠. 동일인이었다가 둘 중 어느 것만 하나만 처분이 됐죠. 그러면 누구한테? 건물주에게 법정지상권이 생겨요. 이게 305조예요. 토지와 건물이 누구 소유였다가 동일인이었죠. 땅하고 건물이 동일인이었다가 아버님이 먼저 뭐를 하고요? 건물 먼저 전세 놓고 아버님이 한 거는 먼저 뭐를요? 건물을 전세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파는 거예요?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건물 먼저 전세 놓고 나서 나중에 땅 팔았죠. 동일인이었다가 그럼 어떻게 돼요? 땅 주인이 바뀌었죠. 그러면 이 건물은 때려 부숴요. 그대로 놔둬야 돼. 그대로 놔둬야죠. 놔주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지상권이 필요해. 누구 땅에? 을의 땅에, 세주인 땅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돼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철거가 안 되죠. 그럼 법정지상권은 누가 취득을 하느냐? 건물주가, 설정자가. 이만큼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확보하게 된다. 누가? 설정자에게 법정지상권을 법이 열어준다. 이게 305조의 법정지상권.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 동일한 소유자 동그라미. 동일인 소유의 밑줄이요. 건물의 전세권 설정할 때 건물을 전세 놓고 나서 먼저 건물 전세 놓고 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먼저 건물 전세 놓고 나서 이번에는 뭐 했어요? 그 대지 소유권
소유권의 특별승계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뭐야? 대지 매매한대. 땅 팔았다. 땅 팔았다. 건물 전세 놓고 나서 나중에 땅 팔았죠. 그럼 특별승계인은 땅 세주인이죠. 누구한테? 설정자에게. 전세권 설정자의 별세. 그걸 전세권자라고 그러면 틀린다. 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거로 본다. 그래서 이 건물의 법정 지상권을 확보하는 사람은 누구다? 세입자가 아니라 건물주다. 건물주. 건물주가 이 건물에 필요한 땅을 쓰게 되는 거예요. 세입자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가. 그래서 305조의 결론은 동일인이었다가 땅만 팔게 되면 법정 지상권이 확보되는데 누구한테 확보돼요? 설정자요, 전세권자요? 설정자의 발표. 설정자지 전세권자다 그러면 X. 이게 시험 정답. 305조의 법정 지상권은 누가 취득한다? 전세권 설정자. 이게 결론. 요거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워요? 아버님이 건물 먼저 뭐하고? 전세 설정하고 나서. 먼저 건물 전세 설정하고 나서 두 번째는 뭐를요? 2차는 땅을 파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럼 법정 지상권을 확보해서 갖는 사람 누구다? 설정자지 전세권자가 아니다. 이게 305조. 이항 전항의 경우에 대지 소유자는 땅 주인이죠. 타인에게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지상권이나 전세를 설정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요? 이미 지상권이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죠. 이만큼. 지상권이 생긴 거를 또 지상권을 또 열어주는 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이중으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으니까요. 거기다 쓰세요. 이미 지상권이 아버님한테 설정자한테 생겼는데 이중으로 또 지상권 설정한다, 열어준다. 이건 안 된다. 별표. 기출문제. 그것도 19의 기출로 나왔어요. 305조는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법정 지상권은 누가 취득해요? 설정자가. 그래서 전세권의 특수효력에서 304조, 305조를 하는데 304조는 콩나물 공장 케이스. 콩나물 공장에 대한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힘은 어디까지요? 종된 권리에 미친다. 304조. 305조는 법정 지상권이다. 누가 취득한다? 설정자가. 오케이. 이렇게 두 개로 마무리. 다음 전세권의 소멸 파트. 전세권의 소멸. 일반적으로 전세권을요. 계약 끝나면 전세권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소멸 사유는 기간 만료죠. 기간 만료. 두 번째는요. 건물이 멸실해버리면. 건물이 멸실하면 전세권 끝나요. 그래서 325페이지 314조 동그라미. 전세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했어요. 멸실. 지진으로 붕괴됐다. 건물 날아갔죠. 그러면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어떻게 돼요? 소멸해서 끝나져요. 소멸한다. 별표. 다음 315조 밑에 2항. 315조 보세요. 전세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의 무슨 사유로? 책임 있는 사유. 책임 있는 사유로 불나버렸어요. 내가 세 살다가 애들이 불내가지고 집 불나버렸어요. 그럼 누구 책임? 전세권자, 세입자 책임이죠. 그러면 전세권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책임. 그럼 314조하고 15조 차이는 뭐죠? 314조는 불가항력으로 붕괴된 거야. 지진으로. 그럼 책임져 안 져? 314조는 책임 안 져요. 끝에다 쓰세요. 전세권이 소멸하고 책임은 안 져. 왜? 지진으로 붕괴된 거니까. 근데 315조는 책임져. 왜? 전세권자 잘못으로 불이 난 거니까. 책임져. 손해배상 책임 있죠. 오케이. 314조하고 15조는 살짝 달라요. 다음 뒤로 넘어가 보실게요. 뒤에 넘어가셔서 전세권의 포기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4번의 별표.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소멸입니다. 만료로 인한 소멸에다가 거기다 써볼게요. 기간 만료되면 어떻게 돼요? 말소 등기 없이 사라진다. 말소 등기 없이 용익물권적 권능은 사라진다. 다음 전세권 소멸의 효과 보세요. 소멸의 효과 마지막. 317조 있습니다. 자,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끝나게 되면 주인은 설정자죠. 설정자. 여기는 세입자, 전세권자. 둘이 해결할 게 남아있어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요. 부동산에서는 연락을 해요. 뭐라고 그래요? 세입자께서는 오실 때 전세권 말소 서류 가지고 오세요. 말소 서류. 말소 서류만 가져오면 돼요. 아니죠. 집 키도 가지고 오셔야죠. 집 키. 요거 가지고 오시면 부동산에서 만나셔가지고 주인은 전세금이었죠. 전세금 1억 지참해서 오시면 됩니다. 통장 가지고 오시든지. 이거를 계약기간 만료되면 부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동시행한다. 서로 동시행. 그래서 동시행 관계에 있다는 걸 지금 정리하시는 거예요. 뭐하고 뭐가? 전세금 1억 반환.
1억을 반환해 주는 거는 누가 하는 거죠? 설정자가.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해 주는 의무와 이 의무와 세입자 전세권자가 말소 서류하고 키를 빼주는 의무, 이 두 가지 의무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시행 관계에 있다. 따라서 주인은요, 주인은 세입자가 이거 말소 서류하고 키를 안 주면, 이걸 안 주면 여기서 빼줘 안 빼줘, 안 빼주고 버티는 거죠. 여기서 이제 현실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하게 돼요. 이 세입자가 돈 달라고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여기다가 왜 못질을 해가지고 벽에 금이 갔다고. 왜 못질을 냈냐고. 그 다음에 건물에 이렇게 하자가 생겼다고. 이제 생트집을 잡죠, 생트집을. 예, 그럼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건 변론을 하고. 일단 이 두 가지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어요? 동시행 관계에 있다. 시험에 여러 번 출제됐어요. 그럼 동시행 관계에 있다는 거는 얘가 전세금 빼줄 때까지요. 빼줄 때까지 세입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 안 주면 얘는 어떻게 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버틴다. 버티기가 이거죠. 버텨. 버티라는 게 바로 동시행항변권이에요. 돈 가지고 나올 때까지 버티고 살아. 그냥 살아. 이게 동시행항변권. 버티다 보니까 이렇게 석 달 살았어. 석 달. 그런데 이사갈 집이 있죠. 이사갈 집. 얘가 새로 이사갈 집. 나 이사갈 집 있는데 거기하고 계약해놨는데 지금 돈도 안 나오고 난리가 났어. 이제 일 커졌죠. 이때 돈이 계속 안 나오면, 저 주인이 돈을 안 빼주면 이 세입자는 돈 어떻게 받죠? 경매한다. 집을 경매한다. 살던 집을 뭐 하게 돼요? 경매 처분하면 돼요. 경매 처분. 경매권이 있어. 경매권. 그래서 경매해가지고 자기 돈을, 전세금을, 자기 전세금 1억을 어떻게 우선 변제받는다. 경매한 다음 뭐 한다? 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다. 우선 변제권. 여기도 우선 변제라는 건 누구보다? 후순위자보다. 후순위 저당권보다 내 돈을 먼저 빼가는 게 우선 변제권이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 누구보다? 후순위자보다. 은행보다. 이 은행보다 내 등기가 빨라야 돼. 빠르면 내 돈 먼저 빼먹는 거야. 이걸 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요. 저당권이 빠르면 저당권이 먼저 빼가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 등기가 어느 게 빠르냐 이거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여기서 정말 문제가 되는 거는, 집을 경매하려고 그랬더니 문제는 내가 집을 통째로 다 빌린 게 아니라 일부만 전세를 얻었다는 거죠. 여기 1층, 2층, 2층짜리 전세를 얻었어요. 이 할머니가 2층짜리 전세를 얻어서 살고 있었어요. 2층짜리 전세를 얻은 이유는 할머니하고 아들하고 같이 살다가 아들이 직장을 옮겨가면서 저 2층이 비어버린 거죠. 이렇게 비어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건 통째로 다 얻으면 이렇게 전부를 전세 얻은 거고요. 만약 일부만 얻으면, 여기만 얻었다. 여기만 2층만을 전세 얻었다. 그러면 일부 전세권자. 전부를 얻으면 전부 전세, 일부만 얻으면 일부 전세,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전부 전세 얻었다. 전부 전세 얻었는데 주인이 돈 안 준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할머니는? 이 집 전부를 경매하면 되지. 전부 경매. 문제는 일부 전세도 얻었을 때. 내가 일부 전세를 들어가 사는데, 일부만. 어디만? 2층 일부만 전세로 살고 있는데 주인이 뭐를 안 줘? 이 주인이 계약 끝나는데 돈을 안 빼준다고. 그럼 방법은요? 버티는 거죠. 첫째, 이게 동시행항변권이죠. 버티다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경매를 해야 되는데 어디를 경매해? 경매를 어디를? 집 전부를? 살던 집 전부를 경매하는 게 되냐 이거죠. 전부를 경매할 수 있을까 한 문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우리 대법원에서 논란이 심하게 됐었다가 정리가 됐던 거예요. 자, 내가 사는 거는 일부를 살고 있는데, 지금 일부를 살고 있는데 집을 어디를? 1층까지 경매를 때릴 수 있겠느냐, 이 문제. 우리 대법원은 그래도 이 전세권자는 내가 사는 목적물이 2층이잖아. 2층 아닌 나머지 부분이죠. 이 나머지 2층이 아닌 나머지 부분, 여기까지 경매를 치고 들어가는 거는 법적으로 허용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자는 뭐에 기해서? 전세권에 기해. 이 말은 뭐예요? 소송 안 하고요. 소송 안 하고 건물 전부를요, 집 전부를 경매 치느냐? 경매 못 친다는 거죠. 경매 칠 수 없다. 이게 우리 현재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전세권에 기해서 전부를 경매 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일반 채권으로. 일반 채권으로는 경매를 칠 수 있어요. 전세권으로 경매 치는 거하고 틀려요. 뭘로요? 일반 채권으로 하는 거. 일반 채권은 뭐 일반 채권은? 소송해가지고 소송해서 내가 소송을 해. 누구한테 주인을 상대로. 그러면 법원이 판결을 해요. 채권 1억 있다고. 1억에 채권이 있죠. 이 채권 가지고 어디를 경매요? 주인 재산 전부. 주인 재산 전부에다가 경매를 때리는 거죠. 이거는 일반 채권으로 하는 거. 일반 채권으로. 이거는 강제 경매. 이건 임의 경매. 일반 채권으로는 어디를 해요? 전부를 경매할 수 있는데 뭘로는? 전세권으로는. 전세권에 기해서 이게 핵심이야. 이게. 전세권에 기해서는 전부를 경매를 치지 말아라. 그 말은 나머지 전세 살고 있는 나머지 이 부분은 경매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요 3번이 그래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이 우리 교재 327페이지 있어요. 327페이지에 방가루 2번이요. 방가루 2번부터 볼게요. 318조.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금 못 빼주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뭐 할 수 있어요? 경매할 수 있다. 별표. 경매 칠 수 있죠. 그래도 우선 변제받는다 옆에다 쓰되 우선 변제권이 있다. 문제는 맨 밑에 보세요. 판례. 별 3개. 건물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 전부에 동그라미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 우선 변제는 빼갈 수 있어요. 우선 변제 밑줄이요. 우선 변제는 빼가도 되는데 뭐는 안 돼요?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이면 뭐예요? 건물 전체. 쓰세요. 거기다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은 변론으로 하고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죠. 그런데 뭐는 안 돼요? 경매 신청권은 없다. 별 3개. 이래서 전세권 끝났어요. 뒤에 가면 유익비 청구권에 동그라미 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동그라미 이 정도 하시면 끝입니다. 자, 이래서 전세권까지 마무리가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물권의 마지막 부분이죠. 담보물권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내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권법 강론이 전체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는 물권이 점점 테마별로요. 다른 소재하고 다른 이야기하고 다른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이게 다양성하고 재미하고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과목이라는 걸 여러분이 체감을 하실 거예요. 각 테마별로 다르게 색깔 있게 잘 정리하셔서 고득점으로 가는 중요한 발판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물권법 마지막 부분 정리해서 여러분하고 이쪽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시간에는 계약법으로 주제 바꾸서 새로운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